안녕하세요. 김영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할 때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실리프팅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실리프팅 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겁이 나요, 이런저런 부작용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된다, 고민이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게 의사가 아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리프팅이라는 시술은 얼굴에다가 시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실리프팅의 부작용과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굴의 해부학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 안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 이하선, 악하선, 림파선 등 중요하고 복잡한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프팅 할 때 사용하는 캐뉼라는 보통 10cm가 되는 길이의 캐뉼라를 사용하게 되고요. 실을 한 개만 넣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개에서 20개, 많게는 30에서 40개까지 실을 넣어야 되는 시술입니다. 이러한 많은 실을 넣을 때 자칫 잘못하면 주요한 이런 구조물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동맥을 잘못 건들게 되면 안면 동맥 파열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신경을 잘못 건들게 되면 안면 신경마비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신 원장님께 시술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면에는 많은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구조가 쉽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잘 하시는 원장님께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이기 때문에 얼굴을 절개하고 얼굴을 개방해서 신경과 혈관을 직접 보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안면 해부학 구조가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알 수가 있어서 시술할 때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에 실을 넣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치를 잘 모르고 시술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작용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시술 전에 안전하게 시술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사전 검사를 해야만 얼굴 안에 혹시 비정상적인 구조가 없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더라도 위치라든가 깊이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다 파악을 한 후 시술을 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음파 검사를 많이 시행을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얼굴 앞면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 기타 구조물들의 정상적인 구조와 위치, 깊이까지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미리 사전에 알고 시술을 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양쪽에 볼이 이렇게 커져 있어서 볼륨을 좀 축소시키고자 내원한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환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다른 병원에서 다른 시술을 많이 받았는데요. 볼륨을 축소시켜주기 위해서 고주파라든가 초음파 장비를 받아본 적도 있으시고 보톡스라든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지방 분해 주사까지 맞고 오신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저한테 내원하였는데 이 환자는 뭔가 정상적인 구조가 아닐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피부와 지방 두께 이거는 사실 정상치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방층 아래에 있는 양쪽의 이하선에 큰 종양이 발견이 되었던 환자였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종양을 제거한 후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사전 검사를 미리 꼭 하셔야 본인이 얼굴이 정상적인 구조인지 비정상적인 구조는 없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옆볼의 얼굴의 구조만 보더라도 겉에 피부층부터 지방층, 이하선, 또 그 사이에는 가로를 가는 안면 동맥이 있고요. 또 신경이 유양돌기에 나와서 앞으로 지나가면서 5갈래로 나눠지면서 신경이 분포하게 됩니다. 시술 전에는 이러한 구조물들을 잘 알고 시술하고 미리미리 비정상적인 구조가 없는지 꼭 사전 검사를 진행해서 시술을 하셔야만 보다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리프팅의 부작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안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고 계시는 원장님께 시술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시술 전에 사전 검사를 통해서 혹시 얼굴 안에 비정상적인 구조는 없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에 그런 위험한 부위를 피해서 시술을 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